성공을 위한 대인관계술. 당신에게 실패는 없으며 오직 교훈이 있을 뿐이다. 성장은 고난과 실수에서 찾아온다. 실험과 시도가 곧 성장을 가져다 준다. 실패한 시도는 성공한 시도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성장이라는 열매를 가져다 준다. 시스템 가이드북. 사람을 대하는 기본 자세. 장점을 칭찬하고 단점은 보지 않는다. 자주 남을 비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불꽃놀이이다. 그 불꽃놀이는 자존심이라는 화약고의 폭발을 유발하기 쉽다. 이 폭발은 종종 사람의 목숨을 빼앗기기도 한다. 가령 레날드 우드 대장의 경우 그는 비난을 받고 프랑스 전선에 파견되지 않았다. 이것이 그 자존심을 건드려 죽음을 재촉한 원인이 되었다고 한다. 영문학의 귀재 토머스 하디가 영원히 소설을 쓰지 않게 된 이유는 매정한 비평 때문이며 영국의 천재 시인 토머스 차톤을 자살로 몰아넣은 것도 역시 비평이다. 젊었을 때는 대인관계가 나쁘기로 유명했던 벤자민 프랭클린은 훗날 애교 기술을 터득하고 사람 다루는 방법이 능숙해져 마침내 주불 대사로 임명되었다. 그 성공의 비결은 남의 단점을 들춰내지 않고 장점만 칭찬한다라고 힘주어 말하고 있다. 남을 비평하거나 잔소리를 늘어놓은 것은 어떤 바보라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어리석은 바보일수록 그런 것을 하고 싶어 한다. 이해와 관용은 뛰어난 성품과 극기심을 갖춘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미덕이다. 성공을 위한 대인관계술. The System is the answer. 시스템이 성공의 해법이다. 영국 사상가 칼라일은 말한다. 위인은 하인을 다루는 방법에서도 그 위대함을 나타낸다. 남을 비난하는 대신 상대를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어떤 이유로 해서 상대가 그러한 짓을 저지르게 되었는가 잘 생각해 보라.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유익하고 흥미도 있다. 그렇게 하면 동정, 관용, 호의가 저절로 우러나온다. 모든 것을 알면 모든 것을 용서하게 된다. 영국의 위대한 문학가 존슨은 이렇게 말했다. 하느님도 사람을 심판하려면 그 사람의 사후까지 기다린다고 했다. 그런데 하물며 인간인 우리가 그때까지 기다리지 못할 까닭이 없지 않은가. 루즈벨트가 대통령직에 있을 때 어떤 난관에 부딪히면 언제나 그 실벽에 걸려있는 링컨의 초상화를 쳐다보며 링컨 같으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까? 라고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이 습관이었다고 스스로 말하고 있다. 우리도 남을 공격하고 싶어질 때는 루즈벨트 대통령처럼 링컨이라면 이런 경우 어떻게 했을까? 라고 생각해 보도록 하라. 남의 결점을 고쳐주려는 노력은 분명히 훌륭하고 칭찬받을 가치가 있다. 그러나 먼저 자신의 결점을 고친 후의 이야기이다. 섣불리 타인을 지적하기보다는 자신을 바로잡는 것이 우선이고 또 위험도 적다. 시스템 가이드북. 영국의 신 브라우닝은 이렇게 말한다. 자신과 싸움을 시작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가치 있는 인간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자기 자신과 싸워 완전한 인간으로 만들려면 적어도 1년은 걸릴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성공만 한다면 깨끗한 신념을 맞이할 수가 있다. 내년부터는 생각대로 남의 흠을 찾아내도 좋다. 그러나 그에 앞서 자신부터 완전한 인간이 되어 있어야 한다. 자기 집 문간이 더러운 처지에 옆집 지붕 이의 눈에 대해 시비하지 말라고 가르친 것은 동양의 현인 공자의 말씀이었다. 나는 젊었을 때 어떻게든지 남에게 나의 존재를 인식시키려고 했다. 그 무렵 미국 문단에서 이름 있는 작가 리처드 하딩 데이비스에게 어리석은 편지를 보낸 일이 있었다. 어느 잡지에 작가론을 쓰기로 했기 때문에 그 창작법을 직접 문의한 것이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어떤 사람으로부터 받은 편지 말미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었다. 문책 제필 기자. 그 책임은 기자에게 있음. 나는 이 문구를 매우 마음에 들었다. 이 편지의 주인은 대단히 훌륭한 저명한 인사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데이비스에게 강한 인상을 주고 싶어 그 문구를 편지 끝머리에 첨가해 보냈다. 데이비스는
답장 대신에 나의 편지를 돌려보냈다. 되돌아온 편지 예백에는 무리한 짓을 함부로 하지 말게 라고 씌어 있었다. 성공을 위한 대인관계술. The system is the answer. 시스템이 해답이다. 말할 나위 없이 내가 나빴고 그런 모욕을 받아도 할 말이 없었다. 그러나 나도 감정을 가진 인간이라 역시 붕괴했다. 매우 우라같이 밀었다. 그로부터 10년 후에 리처드 하딩 데이비스 죽음을 신문에서 읽었을 때 우선 내 머리에 떠오른 것은 부끄럽던 그때의 모욕이었다. 죽을 때까지 남에게 미움을 받고 싶은 사람은 남을 신랄하게 비평만 하면 된다. 그 비평이 들어맞으려면 맞을수록 효과는 커진다. 사람을 다룰 때에 상대방을 논리적인 인간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상대는 감정의 동물이며 게다가 편견과 자존심과 허영심에 의하여 행동한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신감, 중요감을 갖게 한다. 사람을 움직이는 비결은 이 세상에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 그러나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매우 드문 것 같다. 즉 자신 스스로가 하고자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게 해주는 것, 바로 이것이 비결이다. 거듭 강조하자면 그 외에는 별다른 비결이 없다. 물론 상대의 가슴에 권총을 들이대 손목시계를 풀어주고 싶은 마음을 일으키게 할 수는 있다. 적어도 감시의 눈이 번쩍이고 있는 동안만은 채찍이나 호통을 쳐서 아이들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는 또 있다. 그러나 이런 서툰 방법에서는 항상 좋지 못한 부작용이 있게 마련이다. 시스템 가이드북.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는 상대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상대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20세기 위대한 심리학자 프로이드 박사는 인간의 모든 행동은 두 가지, 동기, 즉 성적 충동과 유대해지고자 하는 사회적 욕망에 의하여 비롯된다고 말했다. 미국 저명한 철학자이며 교육가인 존 듀이 교수도 그와 같은 사실을 말하고 있다. 즉 인간이 갖는 가장 뿌리 깊은 충동은 훌륭한 인물이 되고자 하는 욕구라고 했다. 이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인간은 무엇을 탐하는가? 원하는 것이 별로 없을 듯한 사람에게도 손에 넣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것이 몇 가지는 있을 것이다. 평범한 사람의 경우 우선 다음의 행복을 희망할 것이다. 건강과 장수, 음식, 수면, 금전 및 금전으로 살 수 있는 것, 부활, 자손의 번영, 자기 자신의 중요성. 이상의 욕구는 대체로 만족할 수 있는 요소들이지만 하나만은 예외이다. 이 욕구는 성욕이나 수면욕 같이 매우 뿌리가 깊으며 더구나 좀처럼 충족될 수가 없다. 그것은 자기 자신의 중요성이다. 그것은 바로 프로이드가 말한 유대해지고자 하는 욕망이며 듀이가 지적한 훌륭한 인물이 되고 싶은 욕구이다. 링컨이 쓴 어느 편지 서두는 사람은 누구나 거칠이를 좋아한다라고 씌어 있다. 저명한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말했다. 인간이 지닌 특성 중에서 가장 강한 것은 남한테 인정을 받는 것을 갈망하는 기분이다. 여기서 제임스가 원한다든가 동경한다든가 하는 평범한 표현을 쓰지 않고 갈망한다라고 한 것에 주의하기 바랍니다. 갈망이란 인간의 마음을 끊임없이 흔들고 있는 불타는 듯한 갈증이다. 타인에게 이와 같은 마음의 갈증을 올바르게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지만 그것을 가능케 하는 사람이야말로 비로소 타인의 마음을 자기 손아귀에 넣을 수가 있다. 자기 자신의 중요성에 대한 욕구는 인간을 동물과 구별하고 있는 중요한 인간만의 특성이다. 영국의 조지 5세는 버킹엄 궁전의 서재에 6조로 된 금원을 제시해놓고 있었다. 그 중에 값싼 칭찬은 주지 말고 또 받지도 말라 라는 한목이 있었다. 아첨은 바로 값싼 칭찬이다. 또 아첨의 정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술한 책을 읽은 적이 있다. 상대의 자기평가에 꼭 들어맞는 말을 해주는 것.
이것은 마음에 새겨두어도 좋은 말이다. 미국 사상가의 에머슨은 이렇게 충고했다. 인간은 어떤 말을 써서도 본심을 속일 수는 없다. 만약 아첨으로서 만사가 제대로 된다면 누구나 모두 아첨하기를 좋아할 것이며 세상은 온통 사람을 다루는 명수들로 꽉 차게 될 것이다. 인간은 특별한 문제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을 때 이외에는 대개 자기의 일만 생각하며 살고 있다. 그러나 자기의 일을 잠시 잊어버리고 남의 장점을 생각하면 어떨까? 타인의 장점을 알게 되면 값싼 아첨 따위는 쓰지 않아도 될 것이다. 에머슨은 또한 이렇게 말한다. 어떤 인간이든 나보다 뛰어난 장점을 갖고 있다. 에머슨 같은 사상가도 이러한데 하물며 우리가 같은 범인에 있어서야 타인의 장점에서 배울 것이 얼마나 많을 것인가. 그렇게 되면 아첨 따위는 전혀 쓸모없는 것이 되어 버릴 것이다. 거짓 아닌 진심으로 칭찬하도록 하자. 스와프와 같이 진심으로 아낌없는 칭찬을 하게 하자. 상대는 그것을 마음 깊이 간직하여 평생토록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칭찬을 한 본인은 서로 잊어도 칭찬을 받은 사람은 언제까지나 잊지 않고 소중히 간직한다. 성공을 위한 대인관계술.